안녕하세요, IT는 테키잇 이슐랭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7 롱텀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플립 7을 오랫동안 써보니까 커진 커버 화면의 활용성, 카메라, 그리고 갤럭시 AI를 플립 7에서 정말로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왜 이렇게 느꼈는지 직접 써보면서 느낀 장단점을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시죠.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이 플렉스 윈도우, 즉 커버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작에서는 아직은 보조 화면 같다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플립 7에서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사실상 메인 화면에 준하는 역할을 해줄 정도로 진화했어요. 화면 크기만 봐도 전작인 플립 6의 3.4인치에서 플립 7은 무려 4.1인치로 0.7인치가 커졌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작아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써보면 체감 차이가 꽤 큽니다. 일단 화면이 커지니까 유튜브 보기도 편하고 알림 확인도 편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몰품하기도 굿입니다. 굿. 바이형 스마트폰은 화면이 항상 크게 드러나 있다 보니까 카톡이나 메모, 알림을 잠깐 확인할 때도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데요. 플립 7은 커버 화면에서 알림 확인은 물론 답장까지 가능하고 심지어 유튜브 같은 컨텐츠도 간단하게 볼 수 있어서 굳이 폰을 펼치지 않고도 은근슬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마트워치는 휴대폰을 꺼내기 애매할 때 눈에 띄지 않게 알림을 확인하고 알림을 답장하는 용도로도 활용을 하잖아요. 플립 7의 커버 화면이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화면이 훨씬 커서 더 유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알림 확인돼서 그치지 않고 직접 타이핑해서 답장까지 할 수 있는데요. 화면이 커진 덕분에 키보드 입력 시 오타가 줄어들어서 훨씬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플립 사용하면은 굴락은 진짜 필수예요. 굴락을 사용하면 모든 앱을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플립 7 설정 방법이 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이 오른쪽 상단을 한번 클릭해보세요. 저희가 이전에 올려둔 플립 7 초기 설정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밝기도 기존 1600니트에서 2600니트로 훨씬 밝아져서 야외에서 화면을 볼 때 답답했던 부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주사율도 60Hz에서 120Hz로 2배로 늘어나니까 단순히 밝고 큰 것뿐만 아니라 움직임까지 부드럽게 보여서 체감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 플립 7이랑 엣지랑 같이 사용하니까 차이점이 또 확실해 보였는데요. 이 S25 엣지 같은 바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의자에 앉으면 골반이나 허리에 닿을 때가 많아서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플립 7의 경우는 접으면은 바형 스마트폰의 절반 정도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을 때도 편하고 넣고 나서 걷거나 앉을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너무 편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크기가 작은 가방에도 부담 없이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크기에 제약 없이 다양한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플립 7은 후면 카메라가 1200만 화소의 초광각, 50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조합입니다. 망원 카메라가 없는 게 아쉽고 S25 엣지처럼 망원 대신에 광각 2억 화소를 넣어준 것도 아니라서 5000만 화소 광각이 들어간 건 조금 2억 화소 센서 크롭도 없고 망원 카메라도 없어가지고 줌을 당겨서 높은 퀄리티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거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일상생활 하면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때는 부족하진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고양이 사진도 잘 나오죠. 사실 카메라가 필요하면은 플립보다는 S 시리즈 울트라로 가셔야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니까 초광각 카메라로 MG샷도 더 쉽게 커버 화면을 보면서 담을 수 있고, 플립샷으로 거울 사진을 촬영할 때 다양한 이미지나 문구를 띄어서 촬영해 색다른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접어놓고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이 안정적이라서 커버 화면을 보면서 한손 촬영이나 셀카 각도를 잡을 때 일단 바형 스마트폰보다 훨씬 쾌적했어요. 여기에 작은 사이즈만 후면 카메라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화질은 여전히 뛰어나서 컴팩트한 폼팩터임에도 불구하고 브이로그나 사진, 영상 촬영할 때 최적화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플립을 접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목에 걸치면요, 마치 액션캠처럼 1인칭 시점에 영상도 촬영할 수 있는데 이런 재미있는 활용법까지 있다는 게 플립 7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립 7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커진 게 아니라 밝아지고 부드러워지고 활용성 자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촬영하면서 잘 썼던 AI 기능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갤럭시 AI 지우개 기능입니다. 막상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원치 않은 피사체가 같이 찍힐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폰을 펼쳐서 갤럭시 AI 지우개 기능으로 쓱 지워주면 되니까 이게 진짜 정말로 편했습니다. 두 번째는 갤럭시 AI의 오디오 이레이저 기능인데요. 보통 일상 브이로그를 휴대폰으로 간단히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마이크까지 차면 좀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휴대폰 내장 마이크로만 찍으면 잡음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럴 때는 커버 화면으로 셀피 영상을 찍고 나중에 갤럭시 AI의 오디오 이레이저 기능을 활용해서 잡음을 깔끔하게 제거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이로그를 찍거나 그런다고 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깨끗한 소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미나이입니다. 이 커버 화면이 커진 만큼 AI 활용도도 올라갔다고 느꼈는데요. 특히 제미나이의 경우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서로 의사소통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스널 컬러를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휴대폰을 세워두고 OOTD 추천을 받는다던가 등 이럴 때 엄청나게 유용했습니다. 플립 7의 구조를 보면 메인보드가 상단에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하단이나 힌지 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릴스나 쇼츠를 볼 때 상단의 열이 갇혀버리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체감 발열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상단부만 뜨겁고 하단부만 차갑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의 경우도 메인보드가 상단에 있지만 히트파이프가 전체적으로 분배되어 있어서 플립 7과 동일한 발열이 발생해도 발열 면적이 넓어서 분산 효과가 있는데 반면 플립은 구조적으로 발열을 흡수, 분산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적이고 상단부에다 집중되다 보니까 같은 수준의 발열이라도 더 뜨겁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발열 자체도 문제지만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체감되는 이 핸드폰의 발열 온도가 높아서 이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플립의 폼팩터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배터리인데요.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S25 엣지랑 비교하면 일단 확실히 이 S25 엣지보다는 진짜 더 오래 갑니다. 이전 플립과 비교하면 배터리가 살살 녹는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폰 아레나에서 배터리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게임이라든지 이런 특정 상황에서는 플립 7이 S25 기본 모델보다는 배터리 성능이 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브라우징이나 전체적인 배터리 소모 시간을 보면 S25 기본보다 더 많거나 조금 부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S25 기본보다 배터리 용량이 더 많은데 오히려 게이밍 테스트를 하면 배터리 차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무래도 칩셋에 대한 차이 같은데요. 이어서 칩셋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번 칩셋이 플립 7 같은 경우는 폴드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가 아니라 삼성의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가는데 이 칩셋이 게이밍 전성비를 좀 못 뽑아내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힌지입니다. 힌지가 이번에 아머플렉스 힌지로 얇고 튼튼해진 건 사실이에요. 폴드 7에 들어간 힌지랑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일단 비슷하단 말이에요. 저희가 폴드 7을 분해하면서 보여드렸지만 일단 힌지 하나는 진짜로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이번에 폴드든 플립이든 프리스타 컨셉이 약간 변경되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정 각도 이상 도달하면은 자동으로 펼쳐진다든가 아니면 닫을 때도 일정 각도 이상 도달하면 딱 하고 그냥 닫아지는데 플립 7에서는 조금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열고 닫을 때는 편해요. 앉아서 영상을 보거나 사진을 찍거나 뭐 이럴 때 0도에서 180도로 자유롭게 프리스탑이 안 된 거는 아쉬웠습니다. 30도 각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닫혀버려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플립 7 살까요 말까요? 그 전에 여러분 히든 컬러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고 싶은데 컬러 진입 장벽이 높아서 구매욕이 없어지는 게 먼저일 듯 합니다. 플립 7 색상이 블루 섀도우, 제트 블랙, 코랄 레드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 강남 전용 컬러로 민트도 있거든요. 야, 그런데 이 민트가 진짜 실물이 너무 예쁘니까 혹시나 플립 7 색상이 별로여서 구매 안 하셨던 분들은 플립 7 민트로 구매하시면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이게 진짜 살말? 저는 플립 6 사용자들도 넘어올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물리적 용량이 늘었고 커버화면 변화도 크기 때문에 플립 6 이전 모델 사용자라면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다만 S25 시리즈, 특히 망원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S25 엣지를 제외한 S25 시리즈는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플립 7으로 오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아이폰이나 다른 휴대폰에서 접는 폰의 편리함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이폰 유저들 중에서도 플립으로 갈아탈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립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접은 상태에서도 고화질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촬영하면 만족도도 높고 또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주변 시선도 덜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삼성의 퀵쉐어 덕분에 갤럭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에도 파일 전송이 간편하고 뭐 기후동행, K패스 같은 교통카드 기능도 다 지원합니다. 삼성은요. 아이폰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큰 만족도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매 꿀팁인데요. 쿠팡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 카드 할인까지 하면 약 134만원 정도, 삼성닷컴 기준으로는 삼성카드 캐시백까지 받으면 131만원 정도,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에서는 122만원 정도니까 빠른 배송 원하시면 저희가 달아둔 쿠팡 링크로 한번 구매해 주시고요. 뭐 난 늦어도 상관없다 그러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이번 플립 7 잘 나왔으니까 삼성 스토어 가서 꼭 구경해보시고 온라인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한번 구매해보세요. 아무튼 다음에도 이렇게 흥미로운 영상이나 재밌는 소식이 있으면 찾아오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 야, 이번 플립 7이 이쁘고 잘 나온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컬러? 아니 민트 컬러를 메인으로 빌어줘 왜 이걸 삼성닷컴으로 빌인 거야? 진짜
다음에는 좀 예쁜 거 많이 내주세요. 아, 참고로 다음 영상 미리 좀 스포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에서 만든 3층짜리 IoT 집을